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애플파크, 미국 애플 본사 스티브 잡스 티어터에 와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상품들이 나오게 될지. 안녕하세요. 안무가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와, 또 이런 멋진 분을 또 애플파크. 이기야 뭐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사실 어떤 분위기의 이벤트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걸 최대로 많이 즐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채널 하고 있는 올리버 여행기입니다. 하나만 오늘 기대하는 거 꼽자면? 아이폰 16. 저기 너무 더워요. 아, 여기 17도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해가 너무 세. 그래서 나 혼자 두꺼운 옷 입고 와가지고 지금 벗어두고 지금. 복장이 예. 굉장히 연예인 같고 멋있습니다. 연예인 같고요? 저 예. 연예인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 연예인이라고요. 맥스가 진짜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예전 거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C타입으로 좀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니 해도 아이폰이고 카메라가 더 좋아졌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네. 그게 제일 기대되죠. We're introducing some breakthrough technologies and truly meaningful innovations. We've got a big day ahead of us, so let's get on with the show. 먼저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발표됐습니다. 더 커진 디스플레이와 이전 시리즈보다 약 10%가량 더 얇아진 스타일로 변화했는데요. 마치 단일한 하나의 금속을 다듬어서 기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 외관으로 알루미늄 케이스 모델, 기존 모델보다 최대 10%더 가벼워졌는데 세 가지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깔끔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실버, 부드럽고 우아한 톤의 로즈 골드, 제트 블랙까지. 특히 제트 블랙은 알루미늄 케이스에 광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스타일리시한 느낌 나면서 또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전에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보다 약 20% 더 가벼운 특징으로 내추럴, 골드, 슬레이트의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대 2000니트의 밝기를 가진 디스플레이 스펙뿐만 아니라 새롭게 와이드 앵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비스듬히 볼 때도 40% 더 밝아졌고 더 빠른 재생률로 상시 표시형 모드에서도 이제 1초 단위로 초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전 모델 대비 최대 9% 넓어진 활성 화면 영역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42mm 모델과 46mm 모델이 있는데 46mm 모델은 애플워치 울트라보다 더 큰 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계 페이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 페이스는 매 초마다 컬러로 채워지는 강렬한 그래픽, 잔상 페이스는 움직임에 따라 섬세하게 반응하는. 또한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애플워치 사상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분 충전으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30분 충전으로 최대 80%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사용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충전 속도만 개선된 방향성을 유지한 점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새로운 수심 게이지와 수온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조수 앱으로 물의 흐름과 파도 높이 등을 제공해서 수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내장 스피커를 통해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에어팟이 없을 때도 간편하게 스피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련된 센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울트라 3 기대하시는 분도 많았을 텐데 기존의 2 그대로를 유지하고 블랙 티타늄 마감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시크한 느낌으로 꽤나 예뻐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티타늄 밀레니스 루프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애플워치 울트라를 위한 메탈 밴드로 다이버들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볍고 내식성이 뛰어나서 수상이나 수중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2의 에르메스 모델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에르메스 페이스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실물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애플워치 모델은 9월 11일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9월 20일에 출시돼서 한국 사용자들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어팟 4도 발표되었습니다. 부피가 이전 세대보다 약 10% 줄어들어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케이스에 버튼 대신에 앞면을 두드려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돼서 달라진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하단에 스피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USB-C 유선 충전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충전기나
충전이나 치 방식 무선 충전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에어팟 4는 일반 모델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H2 칩을 기반으로 한 컴퓨테이셔널 오디오 기술을 통해 작동하는 노이즈 캔슬링이 오픈형 이어폰임에도 소리도 되게 좋은데 노이즈 캔슬이 잘 되네. 와 되게 특이하다. 뭔가 화학하고 이게 가만히 있는데 뭔가 소리를 잡아주는 느낌이야. 이외에도 적응형 오디오나 대화 인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흔드는 제스처를 통해서 시리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 부분에 포스 센서를 이용해서 재생을 제어할 수도 있는데 쓸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볼륨 조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출시 일정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에어팟 맥스 USB-C 포트를 탑재한 마이너 체인지가 이루어졌는데 색상은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오렌지, 퍼플로 달라진 색감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예 내부까지 확 바뀌어서 새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라이트닝인 사용성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새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0일에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가 발표됐습니다. 블랙, 화이트, 핑크, 틸, 울트라 마린 색상으로 출시되는데요. 요거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울트라 마린하고 틸 색상이 꽤 유니크해 보이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울트라 마린은 눈에 확 띄는 매력이 있어서 푸른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요. 틸 같은 경우에도 실물에 개성 있는 색채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실물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새로운 아이폰 16 라인업은 최신 세대의 세라믹 쉴드가 적용돼서 스크린의 내구성이 1세대 대비 50%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여전히 금 나누기로 프로모션 120Hz가 지원되지 않아서 60Hz에 머물러 있다는 점 아쉬운 단점입니다. 후면부는 카메라 배열이 다시 수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배열을 통해서 공간 사진과 공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기기를 통해서 생동감 넘치게 다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4800만화소 퓨전 카메라를 탑재하고 1200만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새롭게 접사 촬영도 지원해서 근접 촬영의 사용성이 개선됐습니다. 아이폰 16 라인업은 새롭게 도입된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표면으로 단순히 버튼이 아니라 터치 조작과 버튼식 모드를 모두 포함해서 카메라를 더 직관적이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게 햅틱 반응도 오고 바로바로 카메라 조작 가능해서 괜찮았는데요. 서드파티 앱에서도 이 카메라 컨트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에는 이전 세대 프로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동작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원하는 기능이나 단축어를 할당해서 이제 일반 모델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요.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은 맥세이프 충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전에 15W에서 이제는 최대 25W 속도로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발매되는 맥세이프 충전기를 따로 구입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A18 칩을 탑재합니다.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애플의 최신 기술, 고사양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과 머신러닝 AI 기능 부분에 있어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지원해서 차세대 게임 그래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인 만큼 전세대보다 증가한 램 사양을 탑재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추후 실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도 공개됐습니다. 이제 더 커진 6.3인치의 프로 모델과 6.9인치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베젤도 얇아져 있다 보니까 실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 체감이 되더라고요.
색상은 블랙 티타늄, 내추럴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데저트 티타늄 4가지 마감 옵션이 제공되는데 프로모델은 키 컬러는 데저트 티타늄입니다. 부드러운 골드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꽤 괜찮았습니다. 프로모델은 199g, 프로맥스는 227g으로 전세대보다 다소 무게가 늘었습니다. 성능면에서는 새로운 A18 프로 칩을 탑재했습니다. 전세대 프로모델보다 15% 향상된 CPU 성능, 20% 증가된 효율로서 수행할 수가 있고 그래픽 성능은 20%가 향상됐는데 일반 A18 모델보다 GPU 코어가 많고 메모리 캐시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변화한 내부 구조로 열 관리가 개선돼서 20% 지속 성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반가워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프로 모델도 프로맥스 모델과 동일한 사양으로 맞춰져서 5배 망원줌을 쓸 수 있게 되고 초광각 카메라가 4800만화소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보다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섬세한 접사 결과물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반 모델처럼 카메라 컨트롤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누르면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고 카메라 켜진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은 셔터처럼 촬영이 되고 누르고 있으면은 빠르게 영상 촬영할 수도 있고 두 번 두드리면은 촬영 모드를 스와이프로 전환할 수 있는 터치 컨트롤까지 지원합니다. 터치로 줌 컨트롤도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를 워낙 자주 쓰는 저 같은 경우에 향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 라인업 4K 돌비 비전 영상을 120프레임으로 초당 찍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찍어놓고 나면은 바로 편집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프레임 속도를 바꿀 수가 있어서 고화질의 슬로우 모션을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 표현을 누구나 손쉽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사진 스타일 기능도 유용한데요. 촬영 때 사진의 무드나 색조를 바꿀 수가 있고 창의적인 색감을 시험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어 패드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기능을 제어할 수도 있고 찍고 난 이후에도 사진 스타일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이외에 개인적으로 크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마이크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은 4개의 스튜디오급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는데 더 생생하고 고품질의 오디오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때 공간 음향 캡처를 지원하는데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디오 편집 기능 오디오 믹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출시되고 나서 써보신 분들한테 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비디오의 사운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이즈가 많고 시끄러워도 화면 속에 잡힌 목소리만 들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울림을 잡아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음성을 앞에 들리게 배경음은 서라운드에 배치하는 전문적인 맞춤 사운드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야외에서 브이로그를 찍는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실제로 출시된 이후에 자세하게 시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는 이제 한국 사용자들도 빠르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출시 일정으로 9월 20일에 한국에 정식 출시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편하고 빠르게 새 아이폰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다음 달 iOS 18.1, macOS 세콰이어 15.1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미국과 영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고 중국어나 일본어 등도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쉽게 정확한 추가 출시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빨리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사용성은 지난 영상에서 베타 관련해서 다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10월에 추가적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팟 4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 색깔만 바뀌었는데도 그래도 색깔이 괜찮아요.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 아이폰은 아무래도 카메라를 제가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역시 120프레임이랑 카메라 컨트롤을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정식 발매에 맞춰서 또 자세하게 기기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